걱정만 끼쳐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오직 권력.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지금 아니 제가 다 어색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좀 너무 이제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지금 탈당파들을 그 동안에 당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유승민 의원이 기어이 막판에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이란 게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근데 뭐 정치인 되면 그날부터 감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저런 분들이요 마음에 품으면 그 정말 나중에 보면 엄청스러운 후과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겁내는 이유도 저 사람 잘못 건드려놨다가 나중에 큰 무슨 봉변당할까 봐 겁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말이죠. 참 이번에 새누리당은 제가 봐도 답답한 것이 청와대하고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각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총선에서는 도저히 유승민 의원을 새누리당 후보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뭐 최경환 전 부총리 같으면 벌써 인식하고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어떻게든 이분을 설득해가지고 모양 좋게 이렇게 좀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막판까지 이게 무슨 전쟁 치듯이 당내에서 이거는 여야 간의 대결은 문제도 아닐 정도로 아주 그냥 격렬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꼭 원수되듯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뭐 하기야 오늘 뭐 손을 잡고 싶어서 잡았겠습니까? 카메라들이 따라다니니까 잡았는데 앞으로 적어도 이 선거에서 승부는 나게 됐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서로가 등지는 일은 없도록 그게 바로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경환 의원은 이한구 의원한테 아주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한구 의원이 이렇게 공천 학살하기 전까지는 최경환 의원이 대구에서 친박 마케팅하면서 많은 그 감정이 쌓였을 건데 모든 감정이 아마 이한구 의원한테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저 사진 그 장면 나오지만요 보면요. 유승민 의원. 네, 유승민 의원은 좀 웃고 있어요. 그 반에서 최경환 의원은 아주 그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이번 친박 비박 이 갈등에서 유승민 의원이 승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웃음이었다. 옛날 말이 뭐였냐면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 오므리고 잔다는 얘기 있어요.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수고 많죠. 진심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박 야유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날 공정 마감 당일날 친박계의 서청원 의원이 어떻게 무공천을 합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박이 키워놓은 공천을 배제하기 위해서 탈락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당의 중심 주자로 우뚝 서고 있는 기현상 속에서 혹시 유승민 미래 권력이 되는 게 아니야라고 보험 드는 성격의 주박 야유의 행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그럼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그거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또 곤란한 입장을 가진 새누리당의 또 한 분이 계시죠. 김무성 대표인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패 관계없이 선거의 마무리를 한 이후에 사퇴할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거긴 동의하시는지? 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감이 잘 안 보입니다.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첫째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근데 이게 본인은 안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가 있는 얘기예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서 김무성 대표는 진작에 떠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는 여전히 차기에 대한 미련이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나를 포함해서 다 대통령감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만약에 자신이 나는 대통령감인데 다른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같이 대통령감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예.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분이 아직도 대통령, 왜냐하면 새누리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일, 대통령하고 아주 결별하는 일, 이런 것은 지금 입에 올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 총선 이후에 앞으로 대선 가도에 갈 때 역시 자기 뿌리는 예. 새누리당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있겠고, 또 만약에 대통령하고 척졌다, 정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그 순간에 강을 건너버리는 게 되는데, 저분이 이제 사퇴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계속 있을 경우에 총선 이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네. 승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아주 이제는 그 격렬한 예. 이제 대립구도 속에 자기가 빠져들 테니까 아하. 그때 사퇴하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치고 빠진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는 총선 사태는 당 대표로서 중진으로서 아주 절묘한 노예한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대구 방문하기 전에 그 관훈 토론에서 사퇴를 발표했단 말이죠. 뭐냐면 네. 화난 성난 대구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내가 대표직을 버렸다라고 하는 명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적 측면에서는 실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만약에 패배할 경우는 바로 조기 전당대회가 승리하더라도 7월에 전당대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임기를 해봐야 2, 3개월밖에 못하는데 미리 광 날 때 그 광을 팜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명무가 실리를 두 개 다 얻은 게 아닌가. 예, 경북. 예. 네, 제 생각에는 이미 강 건넜죠. 마음속으로는. 마음의 강 건넜는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집권당에서 당 대표가 강 건넜다고 말하면 총선 선거운동 못 하는 거죠. 예. 이미 마음이 다 떠나고 정리가 됐는데 무슨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당 대표 사퇴하겠다 말한 거는 우리 서양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면은 당장 친박 쪽에서 파상 공세가 이기든 지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아니면 완전히 지면은 모든 그렇죠. 책임지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물러나야 예. 날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함으로써 친박들의 어떤 공격을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피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게 김무성 대표가 예. 마치 부산 자기 쪽은 다 살리고 딴 쪽은 친이 다 못 살리지 않느냐, 이거 하면서 당신 욕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대표직을 나는 초연히 내려놓겠다. 자. 이러므로써 공격의 예봉을 꺾는 면이 있겠죠. 그러면 또 대선- 이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에 출마하려면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1년 그랬어요.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6월달 되면 그만둬요, 어차피. 예. 그런데 예. 지금 깨끗하게 그거 그만둔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만둬 버리면요, 표적이 없어지면 공격자들이 지금 표적을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네. 자기는 엄청스러운 소용돌이에서 슬쩍 빠져나가 버리는 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깔끔하게 정말 표표히 떠나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줘서 좋고 일거양득이죠. 예. 그러니까 대권 꿈은 버리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그런 길을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권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이다. 그럼요. 정치인은 말을 보지 말고 메시지와 그렇죠. 행동을 하는데요. 예. 영도다리에서 그 모습이 대권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 대선 후보자나 대통령이 혹시 되었을 경우에 그가 걸어온 길 할 때 나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을 맞섰다. 영도다리의 김무성.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보면 절대로 꿈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미래까지 이미 광고까지 다 찍어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일본 갔습니다. 그죠? 본인은 이제 계획된 가족 여행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후폭풍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한국에 있으면은 또 이한구 위원장이 계속 무슨 화제의 또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화제의 중심 되면 또다시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싸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한구 위원장이 일본 감으로써 새누리당 총선 운동 지원하는 것이다. 예.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홍천선 위원장도 동유럽 갔죠. 갔대요. 예. 이번에 이한구 위원장 그렇게 가족끼리 예. 이제 가기로 오래전에 계획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창조 경제 예. 그거 저 보려고 옛날부터 그거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그거 좀 볼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떻게 됐냐면 저 박 교수님 뭐라고 보냐면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번에 고생하셨으니까 정부에서 무슨 큰 역할을 맡으시려고 창조경제 챙기시는 거 아닌가 예. 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근데 이한구 위원장이 좀 화가 나시기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25일 날 떠났냐 27일 날 갔는데 예. 왜 내가 공천 끝나자마자 바로 도피성 외유 나갔다고 하느냐 예.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어쨌든 저분이 홍창선 그 더불어민주당 그 공관위원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홍 위원장은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야말로 위로 아니면 포상 출장 가듯이 그렇게 가셨어요. 포상 출장, 예. 비교가 되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수고한 자여 떠나라라고 하는 포상 휴가인지 아니면 정치적 문매를 피하기 위한 망명성 도피인지 그것은 유권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이 약간 쓰시긴 하셨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